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 망한다고 떠들면 애국자로 간주되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의 상당 부분은 바로 고든창, 중국명 장가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장가돈이는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검은머리 양인입니다. 이 사람은 컨트로리언 프레딕션, 거꾸로 된 예측만 하는데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입니다. 그가 중국 경제가 파탄난다고 떠들어온 세월 동안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2001년 The Coming Collapse of China라는 저작을 내놨는데 바로 이때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년이었습니다. 고든창은 이어 2011년 모든 경제 파탄의 요소들이 시작됐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중국이 제조업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9년에는 중국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기 시작했거나 파탄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025년에는 중국은 거의 맛이 갔다고 했습니다. 이 도표에서 파란색은 중국 GDP의 성장 곡선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치적 통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수출 시장, 히토류 금속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소재에 대한 독점으로 중국 경제는 상당한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 협상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약 3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약 15%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다소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미국 없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주요 수입 품목을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대두, 면화, 쇠고기, 가금류는 부가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일상생활용품과 전자제품, 가공된 광물 등을 수입합니다. 뉴욕 시립대 국제경제학 교수 마사 벤고어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달러화의 약세로 미국이 상품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오랫동안 무역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인 2018년과 2019년 워싱턴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여왔습니다. 미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징의 미국 수입 점유율은 2016년 21%에서 2024년에는 13.4%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제조업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들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과 미국 관세에 대한 노출 감소를 활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미국 정부 국채라는 추가 레버리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자산의 매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달러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과 미국 정부 부채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등 현대 제조업에 필수적인 많은 히토류 금속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전 세계 히토류 금속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처리 용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해 첫 번째 상호 관세에서 필수 광물을 제외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서구 기준으로 보면 집권 공산당이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중국의 관세 문제는 국가적 자존심과 미국의 패권에 대한 저항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더라도 베이징 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견뎌내자는 인식이 강합니다.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는 오히려 중국을 키웠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굴기로 서방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7나노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AMD의 리사 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의 반도체 칩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젠슨 황은 중국의 AI 시장이 2~3년 안에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 봉쇄가 오히려 중국을 키웠다고 한탄했습니다. 리사 수 역시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는 멍청한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전 글로벌 부총재 리 카이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금지 조치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중국은 이미 AI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세 사람은 모두 타이완 출신입니다. 젠슨 황과 리사수는 타이난, 리 카이프는 북부 신베이 출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화웨이가 선전에서 선진 공장 생산 라인 3곳을 갖추고 7나노의 스마트폰 칩과 썽텅 AI 프로세서를 생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벌떡 일어선 것은 2019년 미국이 안드로이드 OS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의 IT뿐만 아니라 모바일폰을 아주 죽이겠다고 미국이 작정한 것이었는데 당시 화웨이의 런정페이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칠수록 더욱 강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을 정도가 되면 기사회생한다면서 이를 봉황열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타죽을 뻔한 새가 불사조 봉황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는 새는 봉황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 화웨이는 선전에서 홍멍, 하모니 OS까지 발표했습니다. 5년 계획으로 20여 개 연구소에 1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동원해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핵심 특허는 2,700건에 달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AI 분야에 이어 PC용 운영체제 시장에도 진출한 것입니다. 이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립을 지향하는 중국의 노력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와 애플 맥 OS의 지배력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는 화웨이가 하모니를 내세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구글, 안드로이드 등과 디커플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OS까지 중국이 먹어버리면 미국의 IT는 생존 기반을 박탈당합니다. 중국의 인구를 기반으로 화웨이 하모니를 세계시장에 깔아버리면 천지가 뒤바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